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영어 공부하시면서 한 번쯤은 헷갈려 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 전치사 두 개, with랑 by에 대해서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특히 이제 뭔가 할 때 쓰는 도구나 수단, 방법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걸 나타낼 때 이 둘을 어떻게 딱 구분해서 써야 하는지 저희가 자료들 보면서 명쾌하게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네, 저희가 오늘 주로 볼 자료는 중등 과정 쭈쌤 영어 여기 내용이랑 또 관련된 예시들입니다. 네, 좋은 자료죠. 목표는 아주 분명합니다. 이 두 전치사의 핵심 쓰임새를 그냥 외우는 게 아니고요. 그 차이를 좀 제대로 이해해서 어, 여러분들이 영어를 쓰실 때 더 정확하고 자연스럽게 쓸 수 있도록 돕는 거죠. 그렇죠. 그 미묘한 차이를 아는 게 중요하죠.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근데 왜 이 두 전치사가 유독 좀 헷갈리는 걸까요? 그게 아마 두 단어 다 우리말로 하면 주로 식으로 보라든가 뭐 식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좀 비슷하게 해석될 때가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아, 해석이 비슷해서? 네. 근데 영어에서는 이게 어떤 행위가 어떤 도구를 직접 써서 딱 이루어진 건지 아니면 뭐랄까 어떤 방법이나 시스템을 통해서 된 건지를 좀 구분해서 표현하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오, 그런 경향이 있군요. 네. 이 약간 미묘한 차이를 이해하는 게 의사소통할 때 그 명확성, 이걸 위해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단순 문법 규칙이라기보다는 약간 생각의 방식을 반영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생각의 방식을 반영한다. 이거 흥미로운데요? 그럼 그 차이를 좀 구체적으로 보려면 먼저 with부터 자세히 봐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보통 with 하면 사실 누구와 함께 이게 제일 먼저 떠오르잖아요. 근데 오늘은 그 뜻 말고 그렇죠. 네, 도구를 나타내는 용법에 딱 집중해야 하는 거죠.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얘기할 위드의 핵심은 이거예요. 어떤 행위를 하는데 직접 사용된 그 구체적인 도구나 물건, 이걸 가리킨다는 점. 아, 직접 사용된 거. 네.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손으로 만지거나 직접 이렇게 조작해서 사용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 행위랑 도구 사이에 아주 긴밀하고 좀 물리적인 연결고리가 있을 때 그때 위드를 쓴다고 보시면 돼요. 아하, 그러니까 뭔가 행위랑 직접 딱 붙어 있는 느낌? 손에 닿는 느낌? 그런 건가요? 네, 비슷합니다. 예문을 보면 좀 더 와닿으실 거예요. 네, 예문 한번 보죠. 예를 들어서 I cut the picture into pieces with the scissors 라는 문장이 있어요. 나는 가리를 가지고 그 그림을 조각조각 잘랐다. 네. 여기서 with the scissors, 이게 바로 그림을 자르는 행위에 직접 사용된 도구, 즉 가위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손에 딱 쥐고 사용했으니까요. 아, 그러네요. 가위라는 그 물리적인 도구가 자르는 행위에 직접 쓰인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또 다른 예시 하나 더 볼까요? You can open the door with this key. 이 열쇠로 문을 열 수 있다. 네, 여기서도 this key, 이 열쇠라 문을 여는 행위에 직접 쓰이는 구체적인 도구죠. 열쇠를 손에 쥐고 열쇠 구멍에 넣어서 돌리는 그 행위. 이걸 상상해보면 with랑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죠. 아, 확실히 with는 그런 직접적이고 좀 물리적인 도구랑 연결되는 느낌이 확 오네요. 그러면 뭐 펜으로 쓰다 할 때도 write with a pen 이고 망치로 치다 하면 hit with a hammer 이렇게 바로 떠오르네요. 맞습니다. 딱 그런 예시들이죠. 좋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by로 넘어가 볼까요? by는 뭔가 역할이 좀 더 많은 것 같은 느낌인데 여기서부터가 약간 더 복잡해지는 지점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by는 크게 보면 두 가지 맥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하나는 교통수단을 나타낼 때, 아, 교통수단. 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어떤 일의 방법이나 수단을 좀 포괄적으로 나타낼 때예요.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해서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교통수단부터 시작해보죠. 이거는 규칙이 좀 명확했던 것 같은데요? 네, 이건 비교적 간단합니다. by를 교통수단이랑 같이 쓸 때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by 플러스 교통수단 명사, 이 형태로 쓰는데 이때 그 명사 앞에는 관사, 그러니까 a, n, the 이런 걸 안 쓴다는 거. 아, 무관사. 네, 무관사. 이게 핵심입니다. 아, 문법 용어로는 무관사라고 하는군요. 그러니까 명사 앞에 뭐 a나 n, the 이런 거 안 붙인다는 뜻이죠? 네, 맞아요. 예를 들어 버스를 타고 하면 by a bus 이게 아니라 그냥 by bus. by bus. 기차로는 by train, 비행기로는 by plane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아하. 근데 왜 관사를 안 쓰는 걸까요? 혹시 뭐 특정 그 버스나 한 대의 버스? 이런 구체적인 것보다는 그냥 버스라는 그 교통 시스템 자체를 이용한다. 약간 이런 더 일반적인 개념이라서 그런 걸까요? 오,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요. 정확히 그런 뉘앙스입니다. 특정 차량 하나하나를 딱 지칭하기보다는요.
버스, 기차, 비행기 이런 이동 방식 또는 시스템 자체를 통칭해서 말할 때 by 플러스 무관사 명사 이 형태를 주로 써요. 아, 시스템으로 보는 거군요. 네. 예를 들면 We can go to the moon by spacecraft. 우리는 우주선을 타고 달에 갈 수 있다. 여기서도 spacecraft라는 이동 수단 앞에 관사가 없죠. 그러네요. 네. 달까지 가는 그 우주선이라는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럼 아까 We went there by plane 이 문장에서도 우리는 거기에 비행기를 타고 갔다 할 때 by a plane 아니고 by plane이라고 쓰는 이유가 이제 명확해지네요. 네, 맞습니다. 비행기라는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갔다 이런 의미가 되는군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예외가 딱 하나 있습니다. 예외요? 아, 뭘까요? 바로 걸어서라고 표현할 때예요. 걸어서. 네, 이때는 by를 안 써요. on foot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on foot. 아, on foot. 맞아요. 이거 진짜 많이들 헷갈려하는 부분이죠. 저도 가끔 실수하거든요. by foot이라고 하면 어색하게 들리는군요. 네, 어색하죠. 근데 왜 하필 걸어서만 by를 안 쓰고 on을 쓸까요? 궁금하네요. 혹시 발은 뭐랄까? 교통수단이라기보다는 우리 몸의 일부라서? 그래서 발 위에 서서 가니까 on인가? 이건 그냥 제 추측입니다만. 재미있는 추측이신데요. 언어라는 게 역사 속에서 쭉 굳어진 표현이라서 명확한 이유를 딱 하나로 설명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풋을 우리가 타는 것, 비이클로는 잘 안 보잖아요. 그쵸. 네. 그런 인식이 작용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땅이라는 표면 위, 오늘 발로 딛고 이동하는 모습에서 왔을 수도 있고요. 아무튼 중요한 건 규칙처럼 on foot, 이걸 기억하는 겁니다. 네네. 예를 들어서 It takes about 10 minutes on foot. 걸어서 약 10분 걸린다. 이렇게 사용되죠? 네. 교통수단은 by 더하기 무관사 명사, 단, 걸어서는 on foot. 이렇게 딱 기억해두면 되겠네요. 완벽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by의 두 번째 주요 기능, 즉 방법이나 수단을 나타내는 경우로 넘어가 볼까요? 이건 교통수단하고는 또 느낌이 다를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by는 이런 물리적인 이동수단을 넘어서요. 어떤 목표를 달성하거나 어떤 결과에 이르게 된 그 방법이나 과정, 이걸 설명할 때도 아주 유용하게 쓰입니다. 아, 방법이나 과정? 네, 이때는 우리말로 하면 시감으로써 혹은 시를 통해서 이 정도로 해석될 수 있어요. 좀 더 추상적인 어떻게에 대한 답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겠죠. 추상적인 어떻게라. 흥미로운데요. 어떤 형태로 주로 쓰이나요? 이 경우에는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구조가 바로 by 플러스 동명사, seek ing 형태입니다. 아, by 플러스 ing? 네, 동명사라는 게 동사를 명사처럼 만든 형태잖아요. 여기서는 seek하는 행위를 통해 라는 의미를 딱 전달해줘요. 즉,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방법으로 제시하는 거죠. 아, by 플러스 ing. 이것도 정말 많이 봤던 패턴이에요. 예를 들면 그거죠. You can improve your English by writing more. 당신은 글쓰기를 더함으로써 영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여기서 by writing, 이게 바로 글쓰기라는 행위를 통해서 영어 실력을 늘린다. 이런 구체적인 방법을 딱 알려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글쓰기라는 그 행동이 영어 실력 향상이라는 목표를 이루는 수단, 방법이 되는 거죠. 네. 또 다른 예를 한번 볼까요? He makes money by selling clothes. 그는 옷을 판매함으로써 돈을 번다. 네, 여기서는 by selling clothes, 옷을 판매하는 것이 그가 돈을 버는 방법을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옷 파는 행위가 돈 버는 수단인 거예요. 이 by 플러스 ing 구조가 어떤 결과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딱 이루어졌는지 설명할 때 되게 간결하면서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냥 결과만 딱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이나 원인까지 같이 보여주니까요. 네, 맞아요. 이 구조가 원인과 결과 또는 목표와 수단, 이걸 연결하는 데 아주 효과적이에요. 어떻게 그 목표 달성했어? 이런 질문에 대한 아주 직접적인 답이 될 수 있죠. 아, 그렇군요. 예를 들어서 How did you learn Korean? 이렇게 누가 물어보면 한국어 어떻게 배웠어요? 네, 그러면 I learned Korean by watching K-dramas. 이렇게 답할 수 있는 거죠. 저는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배웠어요. 처럼요. 아하, 드라마 시청이 방법이 된 거네요. 이제 with랑 by의 각기 다른 역할이 꽤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싹 정리해 볼까요? 이 둘의 핵심적인 차이 다시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망치로 못을 박았다. 이거랑 나는 망치를 휘두름으로써 못을 박았다. 이건 좀 다른 느낌인데 영어로는 어떻게 다르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좋은 비교인데요. 나는 망치로 못을 박았다. 이건 망치라는 구체적인 도구를 썼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I hammer the nail with a hammer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with a hammer, 망치를 가지고 이게 직접적인 도구를 나타내는 거예요. 네, with a hammer. 반면에 나는 망치를 휘두름으로써 못을 박았다. 이렇게 망치를 휘두르는 그 행위나 방식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싶다면 I drove the nail by swinging the hammer 처럼 by plus ing를 쓸 수도 있어요. 아, by swinging. 네, 물론 첫 번째 문장 with a hammer 쓴 게 훨씬 자연스럽고 일반적이긴 하죠. 근데 뉘앙스 차이를 보여주는 예시로는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아, 그렇군요. 뉘앙스 차이가 있네요. 네, 종합해보면 with는 주로 행위에 직접 사용되는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도구, 손으로 잡거나 직접 조작하는 대상, 이걸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손에 쥔 도구. 반면에 by는 두 가지 큰 맥락이 있었죠. 하나는 교통수단, 이때는 관사 안 쓰고 on-foot은 예외. 네, 교통수단, 무관사, on-foot 예외. 그리고 다른 하나는 어떤 일을 이루는 방법이나 과정, 이건 주로 by 플러스 ing 형태로 나타나고요. 방법, 과정, by 플러스 ing. 으로 또는 어떻게 함으로써 여기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네요. 와, 진짜 명쾌하게 정리가 딱 되네요. with는 손에 쥔 도구, by는 시스템, 교통, 아니면 방법, 과정. 이렇게 기억하면 앞으로 헷갈릴 일이 훨씬 줄어들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근데 결국 이 차이를 아는 게 왜 중요할까요? 뭐 그냥 대충 써도 의미는 통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물론 문맥에 따라서 의미가 통할 때도 있겠죠. 근데 정확한 전치사를 사용하는 게 여러분의 영어를 훨씬 더 좀 세련되고 명확하게 만들어주거든요. 아, 세련되게요. 네, 원어민들은 사실 이 차이를 거의 본능적으로 구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올바른 전치사를 쓰면 여러분이 전달하려는 바를 오해 없이 더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특히 아까 말한 on foot 같은 예외나 by 플러스 ing 같은 유용한 패턴들은 자주 쓰이니까요. 익숙해지시면 영어 표현력이 눈에 띄게 좋아지실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작은 차이 같지만 그 차이가 의사소통의 질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진짜 작은 디테일 하나가 전체적인 인상을 확 바꾸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오늘 위즈랑 바이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니까 단순히 규칙만 외우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어떤 생각의 차이? 이런 것까지 좀 엿볼 수 있어서 더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즐거웠습니다. 영어를 딱 접하실 때 이 전치사들이 어떤 뉘앙스로 쓰였는지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질문을 하나 던져볼까 합니다. 네. 어떤 질문일까요? 우리는 오늘 위드랑 바이가 도구나 수단, 방법을 나타내는 그 구체적인 방식에 집중했잖아요. 네, 그랬죠. 근데 영어는 이런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관계나 상태를 묘사할 때도 전치사를 아주 창의적으로 활용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랑에 빠지다를 fall in love라고 하잖아요. 네, in love. 아니면 매우 행복하다를 be on cloud nine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여기서 in이나 on은 어떤 물리적인 위치가 아니라 추상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거죠. 아, 그렇네요. in이나 on이지만 장소가 아니네요. 네, 그래서 여기서 던지고 싶은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작은 단어들, 그러니까 전치사가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고 또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하는 방식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와, 단순히 문장을 연결하는 기능을 넘어서 어쩌면 우리가 사고방식 자체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살펴본 구체적인 용법을 넘어서 전치사가 가진 이런 좀 더 넓고 깊은 의미의 세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탐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와, 정말 생각할 거리를 제대로 던져주시네요. 전치사가 그냥 단순한 문법 요소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어떤 틀, 프레임과도 연결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네,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주제죠. 네, 오늘 위드와 바이의 세계를 저희와 함께 탐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에도 흥미로운 지식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